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개니. 오늘 다룰 작품은 뮤치스즈의 만화 유리가면을 원작으로 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마야가 환상의 명작 홍천열을 연기하기 위한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메소드 연기를 거듭하는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진정한 라이벌 관계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열혈순정 애니메이션 유리가면입니다. 본 영상은 유리가면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만보컨이란 중화요리 식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더부살이하던 중학교 1학년 키타지마 마야. 평소 드라마나 영화 등 배우들의 연기를 몹시 좋아하던 마야는 12월 31일 식당 주인에 따른 스기코로부터 밤 12시가 될 때까지 혼자 120건의 음식 배달을 모두 마치면 최근 다이토 극장에서 공연 중이었던 춘이란 연극 입장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고 이에 마야는 밤 12시를 알리는 항구의 마지막 백고동에 올릴 때까지 홀로 120군데를 모두 다녀오지만 처음부터 마야와의 내기에 응할 마음이 없었던 스기코는 그녀의 앞에서 연극 입장권을 던져버렸다가 마야가 그 티켓을 줍기 위해 덩달아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배우 치키카게 치구사는 마야가 자신의 태를 이어 환상의 명작 홍천열을 연기할 만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보며 그날부터 그녀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고 한편 처음으로 본 연극에 몹시 감동한 마야는 연기를 배우고픈 마음에 극단 온딘의 연구생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비싼 입학금과 수강료 소식에 결국 입단을 포기한 뒤 아쉬운 대로 온딘의 연구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구경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 배우 히메카와 오타코의 딸인 히메카와 아유미의 판토마임을 보게 된 마야는 마치 새가 보이는 듯한 그녀의 수준급 연기에 매우 감탄하던 중 갑자기 그 극단 앞에 풀려있던 맹견 2마리의 공격을 받게 되며 다이토 기획사의 사장 하야미 마스미와 온딘의 연구수행이었던 사쿠라 코지 유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마야는 라면 한 그릇 배달에 거금을 지불한 어느 손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본 연극의 스토리를 물어보는 치키카게를 만나게 되는데 大東芸能のますみ様が後にして。月影さんの紅天女の舞台はそりゃ素晴らしかった。劇作家の尾崎一連は主役の紅天女をやれるのは月影千草以外にないと公言し遺言で上演権を与えた。父も紅天女の上演にはいまだに執着し続けていますよ。この椿の花がしおれた時に白い椿をつけていたらその日はあなたのお相手を。ああ、ダメだダメだ。間の取り方どれもなってない。お静かに。小野寺さん、あの子椿姫の舞台をただの一度見ただけなんですよ。3時間ものセリフを全部間違えずに細かい演技に至るまで暗記し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私も一昔前は女優でした。事故で運命を狂わせられるまではね。そして20年、これは私の演劇研究所。とうとう劇団月影が開く時が来たのです。入れてください、私をこの劇団に。演劇は趣味や遊びではできませんよ。あなたは何のために劇団月影に入るのです。女優になるんです。私、女優になりたいんです。よく言ったわ。その一言を聞きたかったの。 그날 이후 배우가 될 것을 결심한 마야는 자신의 꿈을 반대하던 어머니 몰래 집을 나온 뒤 극단 치키카게의 장학생으로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 편지로 안부를 전하려 하고 그러나 마야가 오직 연기에만 목숨을 걸도록 만들려던 치키카게는 그녀의 편지를 중간에 모두 압수해버리며 설령 마야가 연기를 포기하고 싶어도 가족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극단 치키카게의 첫 발표회인 작은 아씨들 공연에서 베스 역을 맡게 된 마야는 한 번도 크게 아파보지 않은 탓에 맹 연습에도 연극의 클라이맥스인 베스가 성홍열에 걸린 장면을 연기할 수 없자 결국 발표회를 3일 앞둔 날 몸져 놓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하고 이에 밤새도록 비를 맞고 앉아있던 마야는 우연히 그 주변을 지나던 마스미에 의해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지만 40도에 달하는 고열로 인해 오히려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한편 치키카게가 가진 홍천녀 상영권을 노리던 마스미는 오랜 설득에도 그녀가 상영권을 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예 극단 치키카게를 망가뜨리기로 결심하여 이번 작은 아씨들 공연에 유명 연극평론가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그들이 극단에 대한 혹평을 쓰도록 매수하고, 그러나 치키카게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계획과 별개로 40도의 고열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베스를 연기하는 마야의 모습에 몹시 감동한 마스미는 지금껏 한 번도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던 자신과 달리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이 선택한 길을 필사적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정열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동경심을 품게 되며, 공연이 끝난 뒤 마야에게 익명의 팬으로서 보라색 장미 꽃다발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평론가들의 악의적인 혹평에 매우 분노한 치키카게는 우선 연구생들의 불안을 추스리고 다시 수업을 재개하려던 중 갑자기 극단에 쳐들어온 마야의 어머니를 발견하는데, マヤ、このまま家に帰るか、ここに残って芝居の勉強を続けるか、これはあなたの問題ですよ。私ここに残ります。お前みたいな何の取り柄もない子が女優なんかになれるもんかさ。この子をあなたの元へお返しす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なんだって？なぜこの子の可能性を見てやろうとしないんです。私ならただ一つの取り柄でも見出して育ててや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あんたに何がわかるものか。私がどんな思いでこの子を育ててきたか。どいとくれ。私の娘を連れて帰るんだから。どきません。バカ娘！顔は役者の命です。顔にやけどでもしたらこの子の一生はめちゃめちゃです。勝手に惜しい。お前なんか私の娘じゃない。私のところに帰ってきたら承知しないからね。母さん！先生！あなたに見せたいものがあるわ。これは古い仮面劇の仮面です。数えきれぬほどの仮面を役者はつ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覚えておきなさいマヤ。一つ一つの経験がそのまま演技につながるってことをね。あなたは千の仮面を持っている。千の仮面。 그날 이후 마야를 엄격하게 지도하던 치키카게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온 사과 편지와 물건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등 마야가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자신이 오랜 지병으로 인해 알아누운 날에도 계속해서 연구생들의 레슨을 이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생들에게 4개의 짧은 대사들만을 이용해 연극을 해볼 것을 지시하던 치키카게는 도중에 자신의 극단을 견학하러 온 아유미가 이번 연습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그녀의 상대 배우로 마야를 지명하는데, 落としましたよ、万年筆。ありがとう。あなたしばらくお時間あるかしら。はい。コーヒーがいいかしら、お紅茶？いいえ。あら、コーヒーも紅茶もお嫌い？じゃ、ミルクをどうぞ。お砂糖は何杯？いいえ。そう、あいつ。でもマヤ、うまくかわしてる。すごい、1時間も続いてるわ。レコードをかけるわ。どんな曲がお好き？どうぞ、お好きな曲をおっしゃって。はい。はい、それまで。初めてだわ。この私がしてやられるなんて。いつか舞台の上で戦う日が来る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얼마 후 후원사인 아오야기 프로덕션으로부터 극단의 평판이 떨어진 책임을 요구받게 된 치키카게는 이번 전국 연극 콩쿠르에서 우승하라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도쿄 예선 참가작으로 히구치 이치오 원작의 키제복이란 작품을 선택하고, 그 공연에서 주연인 미도리 역을 맡게 된 마야는 자신들의 극단을 지키기 위해 치키카게의 과격한 지도에도 연기 연습에 성실히 임하지만, 온딘의 연출가인 오노데라 하지메가 마야가 아유미와 비교당하도록 온딘의 참가작을 똑같이 키제보기로 정하는 건 물론 리허설 시간을 조정해 극단 치키카게가 아예 무대 연습을 해보지 못하게 꾸미면서 연극 콩쿨 우승에 빨간불이 켜지고 맙니다. 거기다 아유미의 리허설을 보고 자신감을 잃은 마야는 치키카게에게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아유미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만 숙소 옆에 정원 창고에 갇히게 되며 이틀 동안 자신이 찢은 대본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고, 이에 무심코 찢은 대사 부분을 외우게 된 마야는 방금 자신이 외운 대사가 연습 때의 연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원작의 미도리 연기를 아유미만큼 해낼 수 없다면 자신만의 새로운 미도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 마야의 변화를 알아챈 츠키카게는 창고 밖에서 그녀의 캐릭터 구축을 위해 대사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주며 6일 동안 밤새도록 마야와 연습에 매진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미도리를 만들어낸 마야는 원작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아유미의 공연 바로 다음 순서였음에도 신선한 매력으로 관중들을 휘어잡으며 연극 콩쿨 도쿄 예선에서 극단 온딩과 공동 1위로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노데라는 평소 신인인 마약에 불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선배들을 포섭하여 그들에게 극단 츠키카게의 본선 무대가 중단되도록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이에 전국대회 당일 공연에 사용할 모든 소품들이 망가진 것을 발견한 극단 츠키카게는 홋카이도 대표팀이었던 극단 일각수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무대 세트를 수리한 뒤 인근 고등학교 연극부에서 여러 의상들을 빌리려 하지만 오노데라의 지시를 받은 선배들이 물건을 실은 트럭을 고장내버리면서 주연인 마야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이 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早く帰ってきて。みんな、お願い。中に入ったらどう？風邪をひくよ。ここでみんなが帰ってくるのを待っていたいの。さあ入りなさい。本当は面白がっているくせに、上演できなければいいと思ってるくせに。ライバルは一組でも少ない方がいい。特に君たちはいなくなった方がいいんだ。絶対許さない。早見ますみともあろうものが、あの小さな少女のために。もうこれ以上は待てません。棄権してもらいます。仕方ありません。待って、舞台に立ちます。マヤ、私、考えがあるんです。たとえ失敗すると分かっていても、このまま諦めたくはありません。 그 후 진화와 5개의 푸른 항아리 무대에 오른 마야는 극단 일각수의 도움을 받아 여러 연출과 재치로 다른 등장인물들의 공백을 채우며 1시간 45분 동안 홀로 공연을 마무리하는 것에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관객들의 많은 성원을 받게 된 마야는 일반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나 오노데라가 기존의 대본과 출연 배우 구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순위권에 들기는커녕 아예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아오야기 프로덕션의 후원이 끊긴 극단 츠키카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연습실과 기숙사에서 쫓겨난 뒤 각자 아르바이트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며 그 탓에 한동안 연습다운 연습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스미는 마야에게 수강료와 학비 제공을 조건으로 다이토 기획사의 극단 온딘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지만 자신을 향한 증오와 츠키카게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결국 몰래 주변 사람들을 시켜 그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연습실을 소개시켜줍니다. 先生、紅天女ってどんな役なんですか？幻の名作と言われるそんなお芝居を私みたいなものでも演じられるようになるかしら。気になってごらん。え？早く。紅天女は自分が人間だということを忘れることができて初めて演じられる。今のあなたではまだまだ。紅天女は一体どんな人間なんですか？紅天女は人間ではありません。勾配、梅の木です。勾配、梅の木。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아이돌이 출연하는 영화 하얀 청춘 뱃서의 오디션을 보게 된 마야는 어여쁜 외모나 특별한 장기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배 역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인상 깊은 연기를 통해 영화의 엑스트라인 왼쪽 다리가 마비된 환자 역을 맡게 되고, 이에 한쪽 다리를 묶은 채로 연습하는 등 작은 배역에도 최선을 다하던 마야는 영화 촬영 당일 주연 배우보다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아 결국 엑스트라임에도 등장씬에서 단독 클로즈업을 따내게 됩니다. 그 후 츠키카게의 병세가 악화하자 그녀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무작정 상업극장을 돌아다니던 마야는 우연히 에이신 극장을 이끌고 있는 연극계의 데모 하라다 키쿠코의 눈에 들어 그녀의 디렉팅에 따르지 않던 유우키 아사에란 배우 대신 보모 타지 역을 맡게 되고, 그 소식을 츠키카게에게 알리려던 마야는 극단 동료인 아오키 레이로부터 보라색 장르의 사람이 츠키카게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대신 내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자신이 곤란할 때마다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그의 존재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타즈로서 첫 무대에 오른 마야는 아사의 방해 공작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하지만 그녀의 역할이 단역임에도 엄청난 존재감 때문에 다른 주조연들이 모두 묻혀버리자 하라다는 마야를 무대 광풍이라 칭하며 다신 에이신 극장에 출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러나 마야의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양극장의 회장은 이번에 상연될 연극 폭풍의 언덕에서 다른 후보 배우들을 제치고 어린 시절 캐서린 역으로 마야를 캐스팅하며 그녀가 보여줄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리하여 캐서린 역을 연구하게 된 마야는 우연히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놀이 상대가 없었던 어느 아이를 토대로 황야에서 히스클리프와 둘이서만 놀았던 캐서린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며 나중엔 상대 배우였던 마지마료가 자신이 연기한 캐서린에게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이는데 あの優しさ、君はやっぱり真島君を。私はあなたは私。約束しておくれ。大人になっても変わらないって。あ、速水さん。あの子が好きなんだろう。だったら最後まで見てやれ。あなたなんかに僕の気持ちが分かってたまるもんですか。席へ戻れ。失礼します。桜小路くん、待っててねって手紙に書いといたのに。ヒースクリフを探してるのかい、キャサリン。情熱的で激しいキャサリンか。なるほど、確かに激しい。だが子供が大事なおもちゃを取り上げられてダダをこねてるみたいで、人を愛する激しさじゃなかった。恋の演技にはまだまだだな。早く成長するんだね、おちびちゃん。 그렇게 폭풍의 언덕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뒤 극단 일각수와의 합동 공연에 참가한 마야는 이번 도레미소란 연극에서 어떠한 대사도 존재하지 않는 인형 엘리자베스 역을 맡게 되며 츠키카게로부터 자신을 죽이는 연기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이에 대나무를 몸에 묶고 인형의 관절 연기를 연습하던 마야는 지금껏 자신이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연기웠음을 깨달으며 연극에선 개개인의 연기뿐만 아니라 배우들 간의 팀워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여러 훈련을 통해 인형 연기를 완전히 마스터한 마야는 살아있는 인간임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인형이 가진 무의 표정과 움직임을 훌륭히 소화해냈지만 마지막 공연날 자신의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에 무심코 공연 도중 눈물을 흘려버리고, 이에 츠키카게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게 된 마야는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안 계속 시내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급하게 연극 몽요나의 대역을 찾고 있던 마스미를 만나 극중 아유미의 이종 사촌인 치의 역을 맡게 됩니다. 무대 광풍으로 유명한 마야의 등장에 자신들의 존재감이 묻힐 것을 염려한 상대 배우들은 몰래 그녀의 대본을 초판본으로 뒤바꾸어 마야가 수정된 극의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자신의 등장 순서가 되자 망설임 없이 무대에 오른 마야는 극의 전기를 이끌기 위해 자진해서 나온 아유미와 애드리브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ここは知恵が悔しさを爆発させ家を出ると叫んで退場するシーンだ。口にユリなど加えてお父様のように何か芸でもなさるの？なんとかおっしゃいよ。街道寺知恵としての言葉を伺いたいわ。あゆみさんは言ってるんだ。この場をアドリブで乗り切ろうって。分かったわね、知恵さん。ええ。この芝居小屋のチラシどう思って？こんなところに似顔絵が出たりして。私を怒らせようとしているんだわ。本当に立派なお父様よ。ええ、立派な父です。お見事、乗ってきた。あの人は街道寺家の名誉を汚したのよ。力で人を思いのままに動かす街道寺家など私は大嫌いです。そう、それじゃあどうしてあなたも出ていかないの？ヘボ役者。こんなうち出ていくわ。出てってやる。今すぐ出ておいき。私を見事自分のペースに乗せて必要なセリフを引き出した人。勝てない。北島麻衣、互角だったわ。違う。4話の内容を知っていた私はそれだけ有利だったはず。私の負け。 그날 이후 아유미에게 열등감을 느낀 마야는 다이토 기획이 주최하는 대형 연극 기적의 사랑 오디션 제의에도 아유미가 후보라는 사실에 참가를 거절하지만 츠키카게로부터 그 작품의 켈렌 켈러 역을 따내지 못하면 근신을 어긴 죄로 파문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결국 삼중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에 돌입하고, 그러나 연습실로 사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주인에 의해 개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야는 한창 배역을 분석하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연습 장소를 찾지 못해 작은 연기조차 마음껏 해보지 못합니다.
그런 마야의 소식을 접한 마스미는 곧장 보라색 장미의 사람을 가장해 자신의 별장을 무상으로 빌려주며 그녀가 연기 연습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별장지기에게 마야를 잘 돌봐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그러다 별장지기로부터 마야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을 전해 들은 마스미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별장을 방문하는데, この手は誰？バラ？会えた。とうとう会えた。初めて舞台に立った時からずっと励ましてくれた人。ありがとう。ちびちゃん。教えてください。お名前だけでも。くじけそうになるたびあなた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待って。紫のバラはどういたしましょう。なんで私が北島麻也に紫のバラを送らなきゃならんのだ。愛してらっしゃるから。何この私があの少女を。あなたはご自分の気持ちをごまかしてらっしゃいますわ。彼女自身の資質を深く愛してらっしゃりながら、あの子に対する時は立場上いつも非常に徹して振る舞おうとなさる。その罪悪感を免れようと紫のバラを送り、あの子を励まし続ける。どうして素直に速水真澄として好意を示しておやりにならないんですか。今日の君はどうかしている。 그리고 얼마 후 헬렌 켈러 오디션에 참가한 마야는 야성적인 연기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완성도가 높았던 아유미와 임팩트가 강했던 카나야 에미에게 밀려 유력 후보로 뽑히지 못하고, 그러나 헬렌으로서의 반응을 알아보는 최종 오디션에서 마야와 아유미가 갑작스런 비상벨의 사이렌에도 청각장애를 지닌 헬렌을 완벽히 표현해내면서 심사위원들의 동등한 표결로 헬렌 켈러 역에 더블 캐스팅됩니다. 그날부터 각자 자신만의 헬렌을 연구하던 두 사람은 극의 클라이맥스인 헬렌이 물을 뒤집어 쓴 것을 계기로 모든 물건에 이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에서 어떻게 헬렌의 깨달음을 표현할지 고민하던 중 각각 아유미는 헬렌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되었음을, 마야는 물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설리번에게 배운 가르침이 헬렌의 안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두 명의 헬렌 모두 자신만의 캐릭터 구축에 성공하고, 그 후 기적의 사람 첫 공연을 맡은 아유미는 설리번 역인 어머니 우타코와의 멋진 호흡으로 완벽에 가까운 헬렌을 연기해내지만, 바로 다음 공연이었던 마야가 헬렌의 새로운 해석으로 매 회마다 전개를 예상할 수 없는 연기를 펼치면서 상대 역인 우타코는 물론 관객과 평론가들의 마음까지 모두 사로잡게 됩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아카데미 예술제에 노미네이트된 마야는 경쟁자였던 아유미를 제치고 고등학교 1학년이란 어린 나이에 조연 여우상을 수상하는데, おめでとう、マヤさん。でもあなたに負けたとは思ってないわ。あなたのは新鮮なヘレン。つまりあなたと私のヘレンは別人であったということ。完璧なヘレンこそは私であったと改めて自信を持ったわ。一曲踊っていただけますか。私踊れません。大丈夫、僕についてくればいい。みんなが見てますわ。いい宣伝になる。この世界は才能だけでは生きていけないんだ。どうして私にそんなことを教えてくださるんです？金の卵が帰る前に壊したくないからな。この感じ、あの夏の時のまさか紫のバラの人。ラブシーンはまだ早いよ、ちびちゃん。気づかれた。いや、そんなはずがない。まさかあの冷血感がただの偶然だわ。 그 후 아카데미 예술제의 축하 파트에 등장한 특이하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야와 아유미가 홍천녀의 후보임을 발표하여 다이토 기획이 다른 배우를 홍천녀로 내세울 수 없게 하는 건 물론 두 사람의 후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홍천녀 상연의 유예 기간을 얻어내고, 그리고 얼마 후 마스미로부터 TV 드라마의 주연을 제안받은 마야는 TV라면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으로 방송 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각 TV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마야와 아유미가 본격적으로 홍천녀 역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시작하며 유리가면은 끝을 맞이합니다. 유리가면은 지금까지 발행된 원작 만화책 49권 중에서 13권까지의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며 방대한 원작 내용을 23편으로 함축시키다 보니 연기의 주요 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초반의 경우 마야의 첫 연극인 하계회의 비비 연기나 베스 역을 둘러싼 사야카와의 경쟁 등이 모두 생략되어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들에겐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마야와 아유미의 관계가 서로에게 지독한 열등감을 지닌 라이벌인과 동시에 연기에 관해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두 사람이 각각 가난한 천재와 부유한 노력파라는 설정 또한 마야와 아유미가 전혀 다른 상대와의 동질감을 느끼는 묘사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다 마치 키다리 아저씨를 보는 듯한 마스미와 마야의 로맨스도 11살이란 연령차가 무색할 만큼 점차 서로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묘사하면서 오히려 동갑내기인 사쿠라 코지와의 러브라인보다 더욱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녀의 시범 공연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원작 작가가 장기 휴재에 들어가면서 눈이 실명되기 직전임에도 무대에 오르려는 아유미와 마스미를 향한 사랑으로 홍천녀의 마음을 깨닫게 된 마야 등 본 작품의 최종 목표인 홍천녀의 공연을 앞두고 등장인물들의 행적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특히 마스미의 경우 성인이 된 마야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드디어 솔직히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마야와의 미래를 위해 가문까지 져버렸으나 딱 그 장면을 끝으로 휴재가 진행되는 바람에 기다리는 독자들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리가면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